일단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어떤 복소수가 실수이다, 허수이다 라는 것을 판정하는 방법이에요. 뭐냐면 일단은 어떤 복소수 z가 이렇게 있어요. 얘가 실수이면 이것을 판정하는 방법은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뭐가 있어요? 첫 번째 켤레 복소수를 씌우면 그대로 나오겠습니다 라는 게 첫 번째. 이게 이제 실수를 따지는 방법.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뭐 해봤더니? 제곱을 해봤더니 뭐가 나오겠습니다?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 나오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실수는 제곱을 하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 나오지 않냐? 그래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실수임을 판정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허수는 큰 의미가 없는데 순허수 있어요. 순허수. 순허수는 어떻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뭘 봤더니? 켤레 복소수를 취해 봤더니 마이너스가 붙잖냐? 그래요? 지금 봐봐. 5. 실수이면 이게 성립한다라는 거고 순허수이면 이게 성립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두 번째는 당연히 뭐가 있겠어요? 제곱을 했더니 음수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순허수랑 실수는 이러한 방법으로 찾아줄 건데 근데 무엇을 생각해 주어야 되냐면 역은 성립하자. 이건 역은 성립하거든. 실수는 필요충분 조건이야. 근데 순허수에 대해서는 역이 성립하지 않아. 1번에서만. 얘가 뭐인 경우가 있거든. 0인 경우가 있어요. 오케이? 0이 아닐 때는 0이 아닐다라는 조건만 있으면 이것만 성립했을 때 순허수라고 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실수를 순허수를 판정하는 방법인 거야. 그러면 당연히 4번 문제는 쉽게 풀 수 있겠다라는 거지. 그지? 그 다음 두 번째 나오는 형태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문제를 풀겠다라는 거냐면, 일단 이 성질을 알아야 되는데, 이 성질. 켤레 복소수에 대한 성질. 이 성질 있잖냐? 켤레 복소수에 켤레 복소수를 취해주면 그대로 나오겠습니다. 더한 거에 대한 켤레 복소수는 그대로 나눠줍니다. 곱한 것도 똑같고 나눠주는 것도 똑같아요. 실수에 대한 부분은 이거 뭐야? 이게 실수래? 이게 이제 중요한 건 아니지? 실수다라는 것은 더 중요한 거는 여기에 켤레 복소수를 취했더니 똑같은 형태로 나오더냐라는 거야. 여기에다 켤레 복소수를 취했더니 지금 Z바 Z 이 형태가 되는 거잖냐? 그래요? 안에 있는 형태와 똑같은 형태가 나와요? 그렇지? 이렇게 실수임을 판정해 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식으로 보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A 플러스 B이면 A제곱 B제곱이 되는 거니까, 실수라고 얘기해 줄 수 있거든? 이게 A 플러스 B이면 A제곱 B제곱이 나와요. 오케이? 이 형태 정도는 너희들이 외우고 있어. 그러니까, 이 형태 정도는 외우고 있어요. A 플러스 Bi다 라는 켤레 복소수랑 곱하면 A제곱 B제곱이 나오니까 실수가 됩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복소수를 어떻게 처리할 건가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2 플러스 2 마이너스 3z 이렇게 있으면 이놈의 켤레 복소수를 구한다라는 것은 2분의 2 마이너스 3z 바가 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실수들은 다 그대로 나오고 이렇게 허수만 바가 붙여서 나오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것을 이용해서 보일 건데 무엇을 보일 거냐면 당연히 이 문제. 이 실수다 허수다 우리가 이제 했으니까 실수다 허수다라는 문제가 등장하잖냐. 그래요? 이렇게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실수다 허수다라는 걸 판단해야 돼. 순허수인 거 말고 실수는 켤레 복소수를 씌웠을 때 안에 있는 놈하고 똑같이 나오는가라는 거예요. 똑같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오케이? 실수 맞네요. 그 다음에 켤레 복소수를 씌워봤더니 안에 있는 놈하고 똑같이 나옵니까? 라는 거예요.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래서 실수가 맞아요. 오케이? 그 다음 디귿봤더니 켤레 복소수를 취해봤더니 똑같은 형태가 나옵니까? 라고 했어요. 화분에 Z I가 있잖냐? 그럼 마이너스가 붙겠지. 그렇지? Z는 그냥 바 씌우면 되는 건데 Z 바에 바 씌우면 이 Z가 나오는 건데 I에다가 켤레 복소수를 씌워주면 마이너스가 튀어나오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 그 옆에 것도 똑같네. 1 플러스 z분의 z반인데 i가 있으니까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두 개의 식이 같아요? 안 같아요? 안 같아요. 그래서 틀린 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봤더니 이놈의 켤레복소수를 취해봤더니 앞에 거 뒤에 거 바뀐 형태가 나오지? 그지? 그러니까 얘도 맞아요. 오케이? 실수임을 판정할 때 있어서 a 플러스 bi를 집어넣어서 처리하는 게 아니고 켤레복소수를 취했더니 그대로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를 통해서 판단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순허수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1등급 했어. 이거는 순허수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게 1등급 문제 있는 거거든. 한번 찾아보세요. 켤레복소수를 취했더니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겠습니다. 라는 건데 0인 경우도 반드시 따져줘야 돼요. 오케이? 알겠어요? 제곱을 해서 처리할 수가 없잖냐. 이거 어떻게 제곱해서 처리할 거야? 모르잖냐? 이런 문제들은. 그럼 켤레복소수를 취해서 처리하는 건데, 순호수일 때는 z가 그게 구하는 값이 0이 될 수 있는가, 안 되는가, 라는 거 판단해 주라고 했어요. 오케이? 이건 좀 기억하세요. 나중에 또 이제 너희들 1등급 할 거니까, 그때 다시 또 언급할게요.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거야, 이거 14번. 14번도 우리가 이제 수다라고 있고 실수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거를 a 플러스 bi라고 놓고 문제를 해결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결하겠다라고 했냐면 실수니까 무엇을 만족합니다. z의 제곱, z반은 무엇과 같습니다. 그대로 나오겠습니다. 그대로 나온 값과 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얘를 계산해 봤더니 z바의 제곱분의 z바가 될 것이고 1 플러스 z의 제곱분의 z니까 x자로 곱했어요. z바 플러스 z바 z의 제곱은 1 z z 플러스 z 곱하기 z바의 제곱이 이항시켜볼까? 이놈을 이항시켜봤더니 z바 마이너스 z는 이항시켜봤더니 z바로 묶일 것이고 z바 마이너스 z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네요. 그렇지? 근데 여기에서 무엇이라고 했냐면 z바가 식이 하나 있어. 이게 음수이고 라고 했어요. 이거 음수지? 0보다 작아요. 그 말은 z 마이너스 z바가 0이 아니에요. 그래요? 0이 아니에요. z 마이너스 z바가 이 음수이면 z 마이너스 z바가 0이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면 얘가 사라지는 거니까 z바가 무엇이 되겠습니다?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첫 번째. 그렇지? 그 다음 두 번째. 이 방법으로 한번 다시 또 해봤어. 이거를. 1 플러스 z분의 z의 제곱. 얘 켤레복소를 취했더니 그대로 나오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1 플러스 z바분의 z바의 제곱은 1 플러스 z분의 z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얘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x자로 또 곱하겠지. z바의 제곱 플러스 z바의 제곱. 이거는 z의 제곱 플러스 z바 얘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이것도 이항시켜볼까? 이항시켜봤더니 z바 마이너스 z 합차공식이지. z바 플러스 z 얘가 될 것이고 이항시켜봤더니 z바로 묶이는데 z 마이너스 z바가 되네. 그렇지? 그래서 이게 이제 사라지면서 이거는 마이너스 1이 붙네요. 그렇지?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게 1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z바 플러스 z는 무엇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 세 개의 조건을 이용해서 무엇을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다? 이제 a 플러스 bi 집어넣어서 문제를 충분히 풀 수 있겠지? 그지?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실수한 조건이 있다면 이렇게 바를 이용해서 처리해 줄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복소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처리해 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은 우리가 이제 필요한 부분은 극좌표예요. 극좌표를 내가 이제 예전에 설명한 적이 있어서 너희들이 이제 이렇게 받아들일 수는 있는데 극좌표예요. 극좌표. 극좌표다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좌표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반지름과 세타로서 각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에 대해서 어떤 좌표를 나타내는 데 있어서 이 좌표를 나타내는 데 있어서 이 어떤 점의 좌표를 얘가 이제 2분의 루트 3, 2분의 1이라고 놓을게요. 오케이? 그러면 너희들이 이제 삼각함수를 다 배웠으니까 이 각이 몇 도, 이 각이 몇 도입니다. 라는 거예요. 이 각이 30도입니다. 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요? 이게 이제 루트 3대 1이니까 직각이지? 그러면 30도가 되겠어요? 이 각이 30도가 되겠습니다. 라는 것을 알아. 그래요? 30도가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얘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표현해 줄 수 있냐면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로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코사인 30도, 사인 30도로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봤더니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할 거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혹시 얘가 이제 30도만큼 더 가버리면 이 점의 좌표도 어느 정도 찾아줄 수는 있겠지. 그지? 이 점의 좌표는 2분의 1, 2분의 루트 3이다 라고 찾아줄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런데 지금 이제 이것을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면 30도만큼 이제 계속 더해진다라는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는데 내가 이제 미적분을 너희들이 배우지 않는 관계로 명확한 증명은 불가능해. 근데 이거는 있어요. 봐봐. 우리가 복소평면이다 라는 게 있는데 평면이 복소평면이 있어. 복소평면. 얘가 이제 뭐냐면 복소수를 평면에 나타낼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복소평면이다 라는 것은 이건데 이게 이제 무슨 축이냐면 실수축이에요. 그 다음에 얘는 무슨 축이냐면 허수축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수를 나타내냐면 너 1 플러스 i라는 것을 나타낼 건데 봐봐. 이거랑 같아? 이거랑 같아? 다르지?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려. 맨 앞에 앉아가지고 봅시다. 실수분 1이고 허수분 1이에요. 그래서 1,1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i다 라고 이제 좀 다른 걸로 할까? i다 이렇게 돼 있으면 실수분이 2분의 1이고 허수분이 마이너스 1인 거예요. 오케이? 좌표로서 이렇게 나타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지금 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이거야. 우리가 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 제곱이 1이 되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은 1이 됩니다 라는 거거든. 이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 그러니까 좌표를 여기다 나타내 봤더니 제곱이 1이 되는 형태. 이걸 이제 바꿔보자. 얘를 이렇게 생각할게요. 얘를 실수축이라고 하고 얘를 허수축이라고 할게. 오케이? 그러면 2분의 루트 3 플러스 2분의 1 i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얘를 제곱을 하면 어떤 값이 될까라는 거예요. 이것을 한번 확인해 봤더니 봐봐. 지금 제곱이 1이 되는 형태지. 그래요? 이게 중요한 거야. 제곱 1이 되는 형태가 중요한 건데 혹시 이렇게 됐을 때 제곱을 해봤더니 어떻게 되냐면 4분의 3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바로 적을까?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2배 2분의 루트 3i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계산해 봤더니 2분의 1 플러스 2분의 루트 3i가 되네요. 뭐가 돼요? 이게 돼요. 30도만큼 원래 있던 것이 30도 더 간 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것을 내가 증명해 줄 수는 없어. 미적분까지 배우면 증명이 어느 정도 가능한데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를 통해서 가능하거든. 근데 그게 조금 불가능해서 이럴 수 있더라. 문제를 풀 때 이런 건 유용하더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이놈을 세제곱했어요. 2분의 루트 3 플러스 2분의 1i를 세제곱했어. 그래요? 그럼 얘는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얘를 3번 간 거와 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뭐가 돼? 허수 부분의 1이네. i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지. 그럼 실제로 이게 맞나라는 걸 확인해 봐볼게요. 원래 여기에다가 2분의 1 플러스 2분의 루트 3i에다가 뭘 곱한 거예요? 2분의 루트 3 플러스 2분의 1i를 곱한 거예요. 그러면 실수 부분만 먼저 계산해 봤더니 뭐가 되냐면 4분의 루트 3에다가 계산해 봤더니 마이너스 4분의 루트 3이 돼서 사라져요. 이제 허수 부분만 생각합시다. 허수 부분 생각했더니 4분의 3i에다가 4분의 1i가 더해지는 거니까 5i가 되네요. 그래요? 이렇게 이제 일일이 나열해서 한번 증명해 봤더니 30도만큼 보낸 거에다가 30도 간 거를 또 곱해 봤더니 30도 간 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 이런 생각은 들어. 어떤 생각은 드냐면 이런 생각은 들어요. 이런 문제들이 자주 등장하진 않지만 이런 문제들이 있을 거야. 2분의 루트 3 플러스 2분의 1i 제곱제곱이 1이지. 이 형태에다가 무엇을 곱했냐면 마이너스 i를 곱했어요. 그래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얘 뭐예요? 몇 도만큼 간 거야? 30도만큼 간 거잖냐? 그지? 근데 얘 몇 도만큼 간 거야? 90도, 마이너스 90도만큼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60도에 해당되는 각이 되는가? 라는 걸 체크해 볼 수 있잖냐? 그래요? 오케이? 이거 한번 체크해 보자. 이거 한번 체크해 봤더니 마이너스 i가 곱해지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5호 플러스 2분의 1이다.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i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잘 봤더니 2분의 1, 2분의 루트 3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잘 봤더니 지금 1대 루트 3이니까 마이너스 60도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지? 그지? 그러니까 제곱제곱이 1인 형태에 대해서는 각으로서 계산해도 계산할 수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봐보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처리할 수 있다라는 걸 알았으니까 얘를 문제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한번 봐봤더니 얘는 아니고 1 플러스 i 얘도 아니고 i 2i 4분의 11번 봐봅시다. 11번을 봐봤더니 어떻게 되냐면 봐봐. 우리가 이제 이 복소수를 가지고 정리를 해볼 건데 얘가 알파는 알파 바분의 2고 베타는 베타 바분의 2예요. 대입해봤더니 이게 알파 바분의 2 플러스 베타 바분의 2가 뭐가 되겠습니다? 2 마이너스 2 루트 3i가 되겠습니다. 좀 뭔가 이상하다. 사고 사지? 사고 사지? 그러면 알파 바분의 1 플러스 베타 바분의 1을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i인데 우리가 이제 알파분의 1 플러스 베타분의 1이 궁금한 사실이니까 얘가 무엇이 되겠습니다. 바를 씌워준 거니까 2분의 1 플러스 2분의 루트 3i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얘를 단위원에 나타내 봤더니 2분의 1, 2분의 루트 3이에요. 2분의 1, 2분의 루트 3은 어디냐면 나타내볼까? x좌표가 2분의 1 실수가 2분의 루트 3 2분의 1, 2분의 루트 3이에요. 몇 도만큼 간 거예요? 60도만큼 간 거지. 그지? 그러면 언제 처음으로 1이 돼요? 6제곱 하면 처음으로 1이 되느냐? 얘를 몇 번 보내면 60도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6번 보내면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서 알파분의 1 플러스 베타분의 1의 6제곱이 처음으로 1이 되겠습니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오케이? 계산이 좀 빨라진다라는 거지. 근데 이제 이거 뭐 함부로 쓰지 말라는 거야. 왜 증명이 불가능하잖냐? 객관식에 너희들이 이제 문제를 풀 수 있어. 문제를 빨리 풀기 위해서 이게 막 풀어볼 수 있거든?
근데 서술형이 막 이거 쓰고 있으면 안 돼요. 오케이? 그럼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것도 이제 한번 해보자. 6제곱이 1이 되니까 6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뭐예요? 18, 30, 2네, 2. 나머지 2네. 결국 뭐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알파분의 1 플러스 베타분의 1의 제곱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제곱은 몇 번 간 거야? 60도를 2번 간 거지? 그럼 이제 바로 나와. 이 점 좌표는 정확히 대칭인 좌표잖아.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루트 3이에요. 그래요?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루트 3 i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직접 계산해서 처리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렇게 극좌표를 이용해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당연히 어떤 형태가 나오냐면 얘도 있네. 얘를 봤더니 뭐가 돼요? 제곱이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제곱이 1이 되겠는데. 방금 전에 얘기했잖냐? 2분의 1 이거 했잖아. 언제 처음으로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6제곱 했을 때 처음으로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거듭제곱 형태를 빠르게 찾아줄 수 있더라. 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거 처리할 때 어떻게 처리하는 거 봐봐. 6제곱이 1이니까 얘 x의 몇 제곱이냐면 그냥 1제곱이에요. 얘는 1이에요. 그리고 x의 5제곱이 뭐냐면 5번 간 거잖아. 그지? 이 값에 정확히 대칭인 형태가 되는 거야. 그래요? 5제곱도 우리가 이제 굳이 계산하지 않고서도 5제곱의 값을 바로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뭐가 되는 거야? 플러스, 잠깐만. 플러스 5배.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i라고 써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굳이 이렇게 풀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 해결해 줄 수도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 이거 봐봐, 이거. 제곱은 뭐가 돼요? 제곱은 이제 나오지? 4배. 이거 방금 전에 했잖냐? 제곱한 거. 120도 간 거겠지? 그지?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루트 3i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고. 이제 마이너스 x가 있고 플러스 1이니까 x는 이제 없어져서, 마이너스 2x네. 그러면 너희들이 이제 계산해 줄 수 있어요. 그렇지? 없어지네. 그러면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루트 3i. 여기에다가 이제 이거 계산해서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어요? 극좌표만을 이용해서 처리할 수 있으면 이렇게 처리하는 거고. 그리고 너희 이제 범위에 맞춰서 문제를 풀고 싶으면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면 이거야. 너희들이 x의 세제곱을 마이너스 1을 찾아줄 수 있느냐. 일일이 제곱해서 찾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 3번 곱해볼 필요는 없지, 이제. 3번 가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잖아. 그래요? 3번 가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z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라는 걸 알았어.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z의 6제곱이 1이라는 거니까 어떻게 되겠습니다? x 마이너스 1. 그럼 x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5의 x의 제곱. 그렇지? 그 다음에 플러스 4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얘를 통해 계산해 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너희들이 충분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제 약분해서 처리하는 거지. 그지? 그 다음 봅시다. 더워. 17번 봅시다. 17번 하기 전에 이거 먼저 할까? 이거 처리가 안 되구나. 극좌표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를 먼저 싹 해보죠. 더워. 없네. 이 문제나 봐봅시다. 우리가 이제 z가 이렇게 되는 건데 1 플러스 2z야. 2z야.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루트 3i지. 그지? 그러면은 얘가 이제 이 z를 뭐 w라고 놓으면 w고 얘는 w의 제곱이고 w의 세제곱이고 w의 4제곱이고 쭉 해서 w의 10제곱까지 구해주세요 라는 거겠지. 그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나타내보자. 얘가 이제 w가 뭐냐면 제곱이 1인 형태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럼 제곱이 1인 형태가 됐으면 여기에서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3을 먼저 찾을게요.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3이에요. 그래요? 그럼 이게 몇 도냐면
120도예요. 그래요? 그럼 120도만큼 갔으니까 120도를 한 번 더 가면 얘가 되고 120도를 한 번 더 가면 얘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 근데 이게 좀 재밌는 게 뭐냐면 재밌는 게 이거야. 봐봐. 얘가 이제 오메가고 오메가 제곱이고 오메가의 세제곱이야. 얘가 1이거든. 이거 다 더해볼까?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제곱 플러스 1은 뭐가 되냐면 0이 돼요. 이거랑 이거 두 개 더해지면 호수 부분이 사라지지 않냐? 그래요? 1이 되는 형태가 있잖아. 이거 두 개 2분의 1 더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마이너스 1이지. 마이너스 1에 1 더하면 0 되지 않냐? 오케이? 그래서 이런 형태들을 다 더하게 되면 0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데 3개씩 싹 나눠버려가지고 3개씩 싹 나눠지지 않냐? 10까지 3개씩 싹 나눠진가? 10 하나 남아요? 그래? 1 플러스 오메가 10제곱 구해주면 돼. 이제 결국 1 플러스 오메가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처리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형태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경우가 이제 등장하는 거냐면 이런 경우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라는 거예요. 방금 전에 여기 x의 거듭제곱이 계속 나온 게 이 문제 말고 한 문제가 더 있었는데 얘는 조금 그런다. b의 제곱 마이너스 3 봐보자. 우리가 이제 뭐 이거를 이렇게 풀지는 않을 거야. 근데 근임없이 넣어봅시다. z는 2분의 마이너스 i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i의 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풀면 안 되겠다. 빨리 지워줍시다. 미안. 지웁시다. 그러니까 넘어갑시다. 이렇게 못 풀 것 같아요. 혹시 풀 수 있을까라고 해서 찾아봤는데 못 풀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너네들이 이제 아까처럼 이 형태만 한번 해봅시다. 이 형태만 가지고 연습을 해보자. 지금 이 형태. 여기에서 z의 6제곱 했더니 1이 되는 형태가 있어. 지금 봐봐. 얘가 하나를 z로 잡았다면 얘가 이제 하나를 z로 잡았다면 얘가 z의 제곱, z의 세제곱, 얘가 z의 4제곱, z의 5제곱, 1이 있잖냐? 오케이? 그러면 1 플러스 z 플러스 z의 제곱 플러스 z의 세제곱 플러스 z의 4제곱 플러스 z의 5제곱. 이거 다 더하면 뭐가 되겠습니다? 0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정확히 대칭의 형태이기 때문에 싹 다 더하면 0이 되겠습니다. 라는 것을 여기에서 찾아줄 수 있어요. 오케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이렇게 바라봐 줄 수도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문제들 한번 봐봅시다. 이제 너희들이 이제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기억해줘.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Z를 가지고 이 Z바를 이용해서, 컬레벅소스의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였고, 두 번째는 뭐였냐면, 이 극좌표를 이용해서 거듭제곱에 대한 계산을 빠르게 처리해 줄 수 있었습니다. 라는 거였어요. 오케이? 이 두 가지는 너희들이 반드시 기억해줘.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맨 처음에 얘기한 거는 실수 허수를 판단할 때, 실수랑 순허수를 판단할 때 켤레복소수나 제곱을 통해서 처리할 수 있는 건데, 식이 복잡한 경우 켤레복소수를 취해서 처리할 건데, 같은 수가 나오면 실수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부등값이 나오면 허수가 될 건데, 허수일 때는 그 값이 0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판단해 주어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건 너희들이 기억하세요. 그러면 이제 문제들을 봐봅시다. 실근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말 그대로 실근이야. 알파를 대입했더니 등호를 만족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입했더니 등호를 만족하는 거니까 2알파. 전개를 할까? 이게 알파를 대입한 거지? 그러면은 실수니까 i에 대해서 정리를 할까요? 알파의 제곱 플러스 k 제곱 알파 알파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2i 플러스 2알파의 제곱 플러스 k 제곱 알파는 0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이런 형태가 나온다라고 했으면
얘가 이제 실수니까 알파가 실수였냐? 그러니까 얘도 실수고 얘도 실수예요. 근데 i가 있는 거니까 0이 되려면 얘도 0이 되고 0이 돼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알파 마이너스 2, 알파 플러스 2. 알파는 2 또는 알파는 마이너스 1인데 그러면 알파가 2일 때 이거가 0이 되는 형태를 찾아보자. 2 대입 했더니 뭐가 돼요? 8 플러스 k의 제곱 곱하기 2는 0. k의 제곱이 뭐가 돼요? 마이너스 4. k의 제곱이 마이너스 4. k 지금 실수인데 마이너스 4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이 경우 안 되겠네. 마이너스 1 대봅시다. 2 마이너스 k의 제곱은 0인데 k의 제곱은 2예요. 그럼 이제 실수니까 될 수 있겠지? k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밑에 문제 봅시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이거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야. 근데 이제 여기 바로 보이잖아. 뭐가? a 마이너스 bi의 제곱으로 쓸 수 있고 이 값이 이게 되는 거니까. 켈레복소스니까. 그렇지? 켈레복소스를 취해서 제곱할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결국 얘는 뭐예요? 이놈의 제곱이에요. 그럼 이제 이거 구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 할 수 있겠지? 그 다음 봅시다. 이걸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사실 저번 시간에 한 내용이기도 하거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보다는 이거보다 더 큰 거. x-를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왜? 얘로 나누어 떨어지게 되면 이것도 얘로 나눠 떨어진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잖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로 이 식을 나눴을 때 나머지 구해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식이 어떻게 바뀌는 거랑 똑같냐면 x의 20제곱을 이 형태로 만들어 주려면 마이너스 x의 제곱이 필요해. 그러냐? 이렇게 하지 말까? 이렇게 하지 말자 일단. 얘를 먼저 도입하자. 얘를 먼저 도입하면 어차피 계산이 똑같은가? 그냥 이걸로 합시다. 얘를 통해 합시다. 얘를 통해 할게요. 그러면 아니면 이렇게 합시다. x의 20제곱 플러스 2x의 19제곱 플러스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을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몫이 무엇인가 될 것이고 나머지가 ax 플러스 b가 들어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것을 이용할 거 했는데 이게 더 복잡해서 이제 바로 이제 다른 방법으로 바꿨어요. 오케이? 이 방법 이용하지 맙시다. 이 방법도 좀 더 다시 한번 풀어보자. 이 방법을 이용해서. 일단 이제 이것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 구하는 건데 어떻게 이제 처리할 거냐면 여기에서 이제 근을 대입하겠습니다. 라는 거야. 여기에서 근. 여기에서 근 뭐냐면 x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예요. 그래요? 그러면 이것을 알파라고 놓고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를 알파라고 놓고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를 베타라고 놓는다면 그지? 알파를 넣게 되면 이게 0이 되고 알파를 대입하면 AB에 대한 식 하나 나오고 그렇지? 베타를 넣게 되면 이 AB에 대한 식 하나 나오니까 AB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이제 풀어보겠다라는 게 첫 번째. 근데 이제 우리가 알파, 베타에 대한 성질을 알아. 방금 전에 세제곱이 1이었으니까 알파의 세제곱도 1이고 베타의 세제곱도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집어넣어 줍시다. 그러면 알파의 세제곱이 1이니까 얘가 이제 알파의 제곱 플러스 2알파 플러스 4 마이너스 1. 얘가 무엇이 될 거냐면 이게 되는 거예요. A 알파 플러스 B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게 똑같은 식이 돼야 되는 거니까 여기에서 뭐냐면 이게 나와. 알파의 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1이 0이거든 지금. 그렇지? 더 간단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데 이 앞에 있는 식이 무엇이 되겠습니다? 알파 플러스 3이었으니까 2가 될 건데 얘가 A 알파 플러스 B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알파가 지금 복소수니까 A는 뭐가 되고 1이 되고 B가 2가 되겠습니다. 이 그냥 이렇게 바로 풀어버릴 수 있겠네. 오케이? 이렇게 처리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게 첫 번째. 첫 번째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였냐면 이게 거의 방법이 비슷하거든. 거의 방법이 비슷해. 무엇을 처리하겠냐면 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눠주는 형태를 구해주겠습니다 라는 게 두 번째예요. 그러면 이 형태를 한번 해보자. 무슨 얘기냐면 x의 20제곱 플러스 2x의 9제곱 19제곱 플러스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인데 얘를 이걸로 나눈다라는 거잖냐. 그럼 이 형태를 만드는 게 목표야. 이 형태를 만들 건데 어떻게 만들어줄 수 있냐면 x의 제곱으로 묶어버리면 x의 18제곱 마이너스 1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x로 묶어버리면 x의 18제곱 마이너스 1을 만들 수 있어요. 오케이? x의 18제곱 마이너스 1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을 인수로 가지고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 새롭게 빼진 게 있다면 다시 더해줘야 돼. x의 제곱 더해지고 2x도 더해줘야 돼요. x가 원래 있었고 플러스 1이에요. 오케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배운 적은 있잖냐. a의 n제곱 마이너스 b의 n제곱은 무엇이 되겠습니다. a 마이너스 b에 a의 n 마이너스 1제곱 a의 n 마이너스 2제곱 b 쭉 해서 a b의 n 마이너스 2제곱 b의 n 마이너스 1제곱이 될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거 알아요? 아냐? 오케이? 그러면은 이게 이제 적용할 수 있으면 이게 뭐가 돼? x의 세제곱에 6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거 자체도 쓸 수 있지?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로 묶어서 x의 15제곱, x의 12제곱 쭉 해서 1에 대한 형태로 쓸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5제곱, 4제곱, 3제곱 이렇게 가는 거니까. 오케이? 그러면 얘는 지금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눠 떨어지는 형태. 그지? 그러면 얘가 이제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눠 떨어지니까 뭘로 나눠 떨어지는 거야?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눠 떨어지지. 그지? 그럼 얘만 나눠주면 되겠네요.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눠 떨어지는. 잠깐만. 좀 문제 이상하다. 이거지? 그러면 얘를 무엇으로 나눌 거냐면 다시 또 나누겠지.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눠버리면 되잖냐? 그지? 나눠봤더니 나머지 형태가 x 2x 마이너스 1이 나오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잠깐만, 이거 왜 답이 다르냐? (2x) 마이너스 1이 나오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답이 똑같아야 되거든. 내가 뭔 잘못했나봐. x의 제곱 마이너스 2x면 미안. 빼먹은 게 몇 개 있지? 미안. 왜 이렇게 됐냐? 다시 봅시다. 지금 이게 생기고 플러스 4x의 세제곱이 있었고 마이너스 1이 있었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x의 제곱 플러스 2x가 되는 것이고 얘 1이잖냐? x의 세제곱 1이지. 이거 1이라고 놓으면 안 되네 지금은. 얘가 결국 이것도 뭘로 만들어줄 수 있어요? 세제곱을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을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 플러스 4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라는 거 이식. 그래요? 그러면 지금 4배에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이 있고 나머지 형태를 다 적어줬더니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지금 봐봐. 얘도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눠 떨어지고 얘도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눠 떨어지고 얘만 이제 나눴을 때 나머지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x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형태를 지금 하나씩 찾아가는 거지? 처음에 이제 이렇게 풀려고 했는데 문제 의도상 이게 아닌 것 같았어. 문제 의도는
실질적으로 알파를 대입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는 것 같잖냐? 복소수 단원에 있는 거니까. 오케이? 근데 이렇게 형태를 만들어서 결국 이제 이게 묶이는 거니까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묶이는 거니까 나머지가 x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한 문제만 더 풀고 좀 쉬었다 합시다. 요거까지만 풀고 좀 쉬었다 합시다. 봐보자. A, B, C를 곱했더니 72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72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때 K값의 모든 곱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얘가 이제 새 실수인데 음수가 되려면 타 음수거나 하나만 음수거나 그래요? 이 경우만 있는 거예요. 다 음수거나 하나만 음수거나. 그러면 다 음수면 이거 어떻게 곱해지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한 번 튀어나오지. 루트 A, B, C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곱해질 때만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는 거니까. 오케이? 그런다고 해서 여기서 안에 마이너스가 붙고 그런 건 아니야. 그러니까 A 루트 B가 원래 이게 항상 성립해. 원래 성립하거든? 근데 언제만? A가 음수고 B가 음수일 때만, 이거 일 때만. 루트 A, 루트 B를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더라 라는 거예요. 오케이? 안에 있는 게 그대로 곱해지면서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더라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얘가 이제 이렇게 되겠지? 다 음수면 그대로 곱해져. 그러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6이 돼. 그냥 두 개 곱해진 게 된다고. 오케이? 그냥 곱해지는데 마이너스가 두 개 곱해지게 되면 마이너스가 튀어나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두 번째는 플러스 마이너라고 하면은 얘는 그냥 세 개 다 그냥 곱해지면 되겠지. 마이너스가 안 튀어나오냐? 원래는 다 성립하는 원래대로 이건 다 성립하는데 이 경우만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뭐가 되겠습니다? 루트 A, B, C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능한 K값 이 두 개 나올 수 있으니까 두 개 곱하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루트 A, B, C의 제곱이에요. 즉 마이너스 A, B, C가 되겠네. 72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것만 좀 해보자. 첫 번째는 루트 A의 제곱. I에서 제곱하면 어떻게 나와요? 절대값 씌워서. 오케이? 밖에서 제곱하면 뭐가 나와요? 그대로 나와요. 오케이? 이거 음수든 양수든 다 똑같아. 밖에서 제곱하면 뭐라고? K 제곱의 합이야. K의 제곱 구하라는 줄 알았네. 두 개를 곱한 줄 알았네. 미안. 그럼 빨리 고치자. 빠른 테스트잖아. 그럼 뭐야? 두 개를 제곱해. 얘 제곱하면 뭐가 돼요? A, B, C가 되고. 얘 제곱하면 뭐가 돼요? A, B, C가 되지? 그지? 두 개 더하면 뭐가 되겠습니다? A, B, C가 아까 지금 마이너스 72였던가?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밖에서 제곱하면 그대로 나오고 안에서 제곱하면 절대값 씌워서 나오겠습니다. 라는 게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알겠어요? 좀만 쉬었다 합시다.